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얼마나 큰 부동산 재앙이 다가올까? 아니면 굉장히 큰 기회일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동산 전망은요, 4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부동산 폭락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2023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시장 반등은 언제부터 시도될까?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이 쉽게 다루지 못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쇼킹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방법 다 아시죠? 저희는 연속된 금리 변화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연속된 금리 변화가 전세값의 변화, 매매값의 변화를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움직이고 이 전세값 하락 강도에 따른 매도 압력을 계산해서 시장 변화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속된 금리 변화는 무엇이 만든다? 물가가 만들고, 이 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면서 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022년 간략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1.0%였던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갔죠. 이것도 무서운데 10월부터 자금시장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유동성 부족 상황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5% 시대가 열려버렸다는 거죠. 정기예금 금리가 5%라는 건요, 기준금리 3%가 아니라 기준금리 4.5% 수준의 시장금리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정책금리보다 최소 1.5%포인트 더 높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현금이 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전체 예금은행의 예금 정기예금 증가는요 186조 원이었습니다. 10월까지만요 역대 최대였습니다.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요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역전세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0.5%까지 낮아진 초저금리는요 전세값을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5개월까지 걸렸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 5천만 원 상승 기간이 무려 코로나19 이후에는 3개월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높아진 전세대출 의존도가 부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전세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대 6%까지 치솟다 보니까 수요 멸종이 나타난 겁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빠르게 낮아졌고 30-40% 낮아진 전세 시세에 역전세난이 확산됐다는 거죠.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됐다는 겁니다. 갭 투자자한테. 두 번째는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398조 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됐는데 이 중 4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조 원 규모예요. 자, 근데 이런 주택담보대출은요 LTV가 70%로 높고요 만기가 3년으로 굉장히 짧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은요 굳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주택 구입을 마련을 위해서 등록하고 대출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시적 2주택, 주택을 한 채에서 두 채로 늘려나가는 과정, 또는 개인 가계대출이 안 됐던 투기과열지구의 10억 초과주택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런 대출이 많이 활용됐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런 대출들이 대출금리가 8% 이상으로 치솟았어요. 게다가 높아진 대출금리도 문제지만요 얘는 만기 시에 자산 가치를 재평가받으면서 다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주택 가격이 20%, 30% 이렇게 떨어졌으면요 다시 재연장이 안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 수요가 많은 고가 아파트에 초급매가 많은 이유, 이런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역전세난과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서 초급매가 속출하게 됩니다.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더 추락하면서 추가로 매매 가격을 끌어내는 형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 2023년에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올해보다 26,000호 더 늘어난 수도권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역전세난과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의 투매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역전세난은요, 2024년 초까지 집주인들, 갭 투자한 집주인들의 강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 0.5%에서 1.25%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 1분기에 악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1분기에는요, 갭 투자자들 매도 물량이 많아서 약세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번에는 금리도 높은데 입주 물량까지 몰려 있다 보니까 세입자 이동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나가는 세입자가 발생할 때 이 역전세난은 매도 압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3.25%까지 올라간 기준금리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 날 있는 금통위에서는 100% 올릴 것 같고요. 2월 23일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올릴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시장금리는요, 기준금리 이상으로 한참 올라갔지만 기준금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023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매머드급 대단지에서 주도하는 하락세가 2023년에 더욱 퍼져나갈 거예요. 지금은 특정 매머드급 단지에서만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중소규모 단지에서는 거래 하나도 없이도 안 떨어진 데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는 초급매가 하나도 없고 거래 하나도 없는 신도시도 있어요. 신도시 전체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매머드급 대단지의 30% 넘는 하락세를 다른 그동안 하락세가 없었던 단지에서도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2023년 1분기에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고점입니다. 내년 1월달 금통위가 금리 고점이거나 그 고점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부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상황이 해소되면서 시장금리는 계속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금금리 여전히 4.6에서 4.8%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준금리 3.5% 상황에서 정상 시장금리는 예금금리 4% 이하가 나와야 되거든요. 또한 전셋값 바닥도 이 시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고 입주 물량이 1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해소되고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전셋값은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왜? 수요가 조금씩 붙기 때문이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는 신호가 있을 때하고, 야, 이제 금리 다 올라갔다, 내려갈 것만 있을 때 할 때는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채권 시장이 그렇잖아요. 전세 수요자도요, 금리가 고점 찍고 낮아지는 가능성이 이제 클 때는요, 서서히 붙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이 1분기 때 너무 많이 추락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파트, 시장 반등은 언제 시도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투자 수요가 조금씩 유입될 때, 지금도 규제는 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거의 유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죠. 투자자는 전세값이 상승할 때 유입되더라. 그럼 내년 봄부터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바닥을 형성되고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약간 일부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급락한 랜드마크 중심으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아마 내년 1월에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다소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시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현재와 같은 추락 상황은 내년 봄 이후부터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2023년 여름방학, 2024년 겨울방학도 위험합니다. 방학기간 중심으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지역 중심으로 다시 역전세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여름방학 때는 아마 이번에 청량리나 서초구 지역 중심으로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잘 체크하시면요, 그 지역 다시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 내 집 마련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요즘 대부분의 무주택자분들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주택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겠다. 아니다. 나는 이참에 내 집만 원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킹 부동산은 2013년부터 2024년 초에 내 집만 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전월세 만기되는 실소자들은 그냥 이 시기에 바닥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집만 원 꿈을 이루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고점 대비 35% 전후에 하락한 단지를 추가 절충해서 계약하시면 좋은데 굳이 이 35%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단지가 있고 난 여기에 진짜 만족하는 가격이 되면은요 그냥 본인 판단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려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전문가보다 내 집만 원 권고 시기가 쇼킹 부동산은 짧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싸게 팔아야 하는 급한 매도자가 많을 때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매도자가 현재 많죠. 역전세난 맞은 집주인들, 개인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 차주들, 이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전세난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현재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준금리 0.5%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전세 계약이 만기됐을 때 기준금리가 3.25%네 수요가 뚝 끊겼고 전세 시세가 추락했습니다. 당연히 2년 전보다 낮은 전세 시세가 형성되면서 갭 투자자들이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누군가는 돈을 토해낼 것이고 누군가는 신경 안 쓰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25년 1월에 과연 역전세난이 일어날까요? 자, 2025년 1월에 만기되는 전세 계약은 2023년 1월에 체결됩니다. 기준금리가 3.25%대 전세 계약이 체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전세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약간 기준금리 낮춰서 2.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세 시세는 2023년 1월 때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것은 집값이 올라가는 신호지 내려가는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한 지난 8년간 워낙 장기간 올랐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단기 급락할 줄 모르고 투자자들이 과감한 레버리지를 활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입니다. 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변동금리인데 갑자기 급등한 시장금리가 차주들의 매도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내년에도 이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없겠죠. 없기 때문에 이런 매도 압력, 강한 매도 압력세가 1년, 2년까지는 나타나더라도 그 이상 3년, 4년, 5년 동안 지속되면서 계속 주택가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또한 현재 집값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예요. 이거는 부인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붕괴됐다는 거.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동안에 연준은 9차례의 긴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리 정점이 유지된 기간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평균 5.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5.8개월 이후에 금리를 어떤 속도로 낮췄냐? 9번의 긴축 중에서 8번은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를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장기간 아주 오랜 기간 고금리를 유지하고 금리도 천천하게 낮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금리를 불렀던 물가지표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국제유가와 환율을 보면서 향후 물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수준이 내년 3월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물가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나타나는 수입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도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내년 4월 그리고 11월 달에 두 번의 큰 물가 하락 변곡점이 발생을 할 것이고 빠르면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 초부터는 연속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매매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버블은 특별한 버블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나왔고 유례없는 부동산 버블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하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1차 급등기 때 보면은요, 주택가율 6년 만에 음아파트 기준으로 500% 상승을 했고요. 2차 급등기 때는 520%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번에 부동산 버블은요, 263%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번 버블이 과거 1차, 2차 버블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1차, 2차 부동산 버블의 하락폭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 부동산 버블의 하락기는요, 6년 5개월 동안 떨어졌고 명목가격 하락률은 22.8%였습니다. 2차 하락기 때는요, 하락기간 7년에 명목가격 하락률 음아파트 기준으로 39.6%였습니다. 3차 하락기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 음아파트 시세를 봤더니 32.4%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면 과거 하락폭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분기에 만기되는 분들 걱정되실 겁니다. 전월세. 지금 떨어지는 칼날 같은데 전세 계약 연장할까? 아니면 그냥 내 집 마련할까? 근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거 매수자만 이런 생각할까요? 매도자도 생각하고 있고 더 크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크게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 생각해서 깎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매수자 우위 지수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생각을 굳히세요. 내가 이번에 계약을 하고 이 실거래가가 부동산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깎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 여러 개의 초급매를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 초급매를 말도 안 하는 금액에 한번 동시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번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실수자분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을 노리셔라.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은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에서 충격이 안 올 수가 없고 거기서 기회가 나타날 건데, 이런 입주 물량 증가는 보통 2, 3개월 정도 단기 쇼크 이슈거든요. 그것이 해소되면 빠르게 반등할 거나 안정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22년 하반기에 입주 물량 쇼크가 났던 지역이 생각보다 추가 폭락이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내년에 입주 물량 많은 지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 역전 세대란에 보면요, 내년에 특히 많이 하락할 지역 단지들이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신 거, 여러분들 평생 살 집을 고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집을 골라야 하는지까지도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